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0일 금요일 아침 9시 26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요한 자리였는데요. 미국 증시는요. 어젯밤에 상승을 하면서 일단 앞으로 추가 상승의 가능성, 더 이상 위기가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 중요한 날에 상승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독일 증시는 대표적으로 많이 오르면서 전고점을 돌파한 척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매우 중요한 자리 부근이었는데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꺾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는 자리였는데 가격 조정 한번 나오고 지금 여기 다시 올라가는 자리죠. 전고점을 테스트하고 있는 지금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여기서 일단 더 올라가기로 지금 다들 마음을 먹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이걸 이제 100% 확정이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긴 있는데 어젯밤이 이제 중요한 날이었단 말이죠. 어젯밤이 방향을 꺾자면 꺾어야 되는 날이었는데 오히려 올랐다. 그렇다면 일단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특별한 이슈도 없었죠.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없는데 이렇게 올라가기로 마음 먹으면은 그냥 순탄하게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고점을 돌파한 척할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 시장이 어젯밤 움직임을 통해서 많이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어젯밤에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23만 천 예상치를 좀 상회했습니다. 고용시장이 조금 둔화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고용이 둔화됐다라는 이야기는 뭐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살리는 그런 요소죠. 호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9개월 만에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조금 그냥 높은 줄 알았는데 9개월 만에 최대. 그러니까 비교적 좀 많이 안 좋아진 겁니다. 물론 이런 지표를 봤다고 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면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이 정도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긴 좀 그렇고 지난주에 연준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큰 문제 없다 그렇게 일단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없는데 적당히 고용 지표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많이 높이는 요소죠, 그죠? 그래서 시장이 이것 때문에 많이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자리였는데 평상시였으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던 지표가 뭐 9개월 만에 뭐 최고치 뭐 이러면서 이게 가장 좋은 값을 나타내서 상승의 재료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여튼 뭐 이 소식 덕분에 뭐 미국과 유럽 증시 다들 위기를 뭐 넘겼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보고 있었는데요. 조기 인하 기대감 후퇴에 파산 신청 급등하는 등 이게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갖고 사람들이 막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는 자꾸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살아나고 이러고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작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있었을 때는 올해 3월부터 금리 인하 한다라고 했고 뭐 올해 뭐 4번 뭐 이렇게 막 금리 인하 한다라고도 했었는데 근데 지금 5월인데 금리 인하는 많이 뒤로 밀렸죠. 그때의 기대감과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은 뭐 9월이나 돼야 뭐 첫 금리 인하 한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연내 뭐 3회, 4회가 아니고 뭐 1회, 2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밀렸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만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자 비용 이런 걸 감당을 못해서 파산 신청하는 경우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게 어떤 위기의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실제로 이런 일은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미뤄지면서 파산 신청이 급등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근데 하여튼 문제는 이제 대기업들은 계속해서 좋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미국의 대기업들 IT 빅테크 친구들은 이런 것들의 영향을 안 받죠. 돈을 너무 잘 벌어가지고 어쨌든 전반적인 뭐 시장 상황이나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뭐 좋게 돌아가는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뭐 역발상 뭐 그런 이야기를 일단 좀 드려봤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좀 시장이 많이 급등하고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달러가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역발상 한번 생각해보자라 말씀드렸는데 근데 지금 이제 역발상이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불발로 돌아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직 뭐 조금은 좀 더 확인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일단은 뭐 거의 역발상 가능성은 좀 낮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만 좀 더 보자고요. 다 말씀드렸고 하여튼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요. 미국 증시도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는 ARM이 그 하락을 하는 바람에 반도체 섹터가 안 좋아가지고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저기 나스닥이 장 초반에 좀 흔들리긴 했었는데 근데 뭐 보시다시피 다른 종목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러면서 다 올라가는 바람에 분위기가 좋아갖고
이 나스닥도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좀 제일 약한 모습을 보였죠. ARM 부진해가지고요. 그래서 뭐 다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보였는데, 하여튼 금리가 뭐 떨어진다, 달러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러셀 지수가 가장 강한 모습들 보였고요. 특히 어젯밤은 보시면 금리나 기대감이 좀 살아나면서 이쪽 부동산 쪽이 특히 진한 초록불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물론 뭐 지역은행들은 뭐 조금 부진했으나 요즘 지역은행들 주가는 대부분 좋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어젯밤에 뭐 테슬라는 뭐 대량 해고 대가 치를 것이란 발언이 주가 하락세를 부추겼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어쨌든 그 시장이 다시 좋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좋아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소외되던 친구들, 예를 들면 테슬라나 애플 같은 친구들이 좀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이 다시 가자라고 지금 약간 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이 다시, 지수가 다시 달린다, 다시 이런 좋은 흐름으로 간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가격 조정 이후에 약간 좀 혼조했던 거 아니에요. 물론 분위기는 좋았으나. 근데 본격적으로 시장이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기존에 소외됐던 친구들은 계속해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좀 조심해야 돼요. 다시 대형주 지수가 움직이면은 이 대형주와 그 지수와 관련된 대장이 움직이지 소외되는 친구들은 못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저런 전기차나 2차전지 이런 친구들은 좀 주의해야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엔비디아고 뭐고 뭐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낙관적이라 갖고 그냥 일단 뭐 주식이 끌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위기를 뭐 거의 극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일봉이 양봉으로 마감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이 자연스러운 자리였는데 호재가 나오면서 이거를 하락이 아니고 상승으로 마감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난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여기 18,200에 대한 어떤 그 저항을 소화한 겁니다. 지난 4거래일 동안. 그렇다면 뭐죠? 변동성이 확대됐죠. 5일선이 지난번에 급등해가지고 5일선이 지금 저기 한참 이격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4거래일 동안 옆으로 기면서 5일선과 이격이 그 5일선과 이격이 너무 과도했던 게 해결이 됐어요. 기간 조정을 통해서 매물 소화를 잘 한 겁니다. 그렇다면 4거래일 동안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소화를 했기 때문에 다음번엔 일단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다시 급등할 가능성.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되면 사실상 상승 목표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고 요렇게 가격 조정 그 기간 조정 나왔죠. 여기서 다시 지난번에 올랐던 요만큼 다시 그대로 오를 수 있게 일단 목표치는 거의 뭐 그렇게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 뭐 어디를 돌파한 척하지 못했는데 사실상 중요한 자리를 어젯밤에 넘어섰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리고 저항을 많이 소화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일단 더 급등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되면 상승행자 목표치는 굉장히 크게 열리는데, 근데 이쪽이 이제 무거운 좀 저항권이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이 상승 목표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일단 조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거고, 하여튼 그래서 조금 좀 자세히 좀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일단은 상승 목표치는 대략적으로 여기 정도까지 열렸습니다. 한 18,350 뭐 이 정도까지 일단 이 정도까지는 일단 저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목표치는 일단 그 정도 열린 거고요. 30분 봉인데 보시다시피 그죠? 지난번에 요렇게 추세선이 올라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추세선을 못 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꺾여야지 라는 거에다 지금 제가 베팅을 했는데 그게 지금 안 통하게 된 거죠. 보시다시피 여기서 한번 저항 확인했으니까 어젯밤 한 번 더, 어젯밤이야, 이틀 전에 한 번 더 저항 확인했으니까 이제 어젯밤에는 꺾였어야 맞다고요. 근데 어젯밤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경제지표 하나 좋은 게 나왔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면서 하면서 얘가 보시다시피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졌다고요.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아래 꼬리 달고 훅 올라갔잖아요. 여기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안 빠지기로 마음을 먹은 거고,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지니까 뭐다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기로 일단 이렇게 마음을 먹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죠? 이쯤 됐으면 요렇게 N자 그리면 요런 식으로 어떤 추세선을 그리면서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었는데 지금 중간까지도 안 내려오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지력 한번 보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력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고, 그렇게 되면 상승 목표치가 어떻게 열린다고요? 여기서부터 상승 목표치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열리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요런 식으로 찔끔 조정 나오고 엄청나게 많이 열리는 걸로 그렇게 일단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직전 고점 이 자리를 넘지 못해서 여기서 좀 비리비리하고 있긴 있는데 사실상 일단 넘어갈 것으로 일단 보이긴 합니다. 이 자리만 넘어가면은 본격적으로 도장 찍는 거죠. 아, 본격적으로 나 더 위로 올라간다. 근데 일단 분명히 지금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지고 있어서 위로 올라갈 것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근데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저항이 없습니다. 18,350 정도까지는 저항이 없어요. 일단 이 정도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8,350이 어디냐? 일봉에서 보면 여기 이날 윗골입니다. 이날 윗골이 자리가 350이고 요까지는 일단 저항이 없고 사실 이 위쪽으로도 별로 저항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18,000 한 뭐 거의 500 가까이는 딱히 일단 별로 지지력이 어떤 별로 저항이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좀 저항이긴 하죠. 그래서 일단 상승 목표치가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근데 아직까지 뭐 분봉에서 보면 여기를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 자리를 넘어간 건 아니니까 그죠? 분봉 기억하시죠? 며칠 전에 만들어놨던 이 자리를 아직 완전히 넘어간 것은 아니라 아직 뭐 도장을 찍을 수는 없긴 하나 근데 일단 넘어갈 것으로 거의 뭐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하여튼 어젯밤 나스닥은 약했는데 S&P나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강했다고요. 그래서 S&P는 이미 넘어가고 있죠. S&P는 이미 3, 4거래일 동안 저항 돌파 한착했고 이미 위쪽으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항에 뭐 살짝 걸리는 그런 영역이긴 한데 일단 뭐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일단 특별한 이슈가 없으니까 더 올라갈 것으로 일단 보이긴 보입니다. 어젯밤 S&P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여기 30분 봉인데 이런 식으로 추세선 하나 있었죠. 이거를 지난번에 돌파했다가 살짝 붕괴시켰다가 위기였는데 근데 여기서 또다시 지표가 좋다면서 이걸 돌파 한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강하게 오르겠다. 상승 목표치가 많이 열렸다. 일단 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쯤 됐으면 뭐죠? 이쯤 됐으면 사실 이제 전고점 넘어가는 목표치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일단 명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떠한 위기 이런 것도 없이 일단 뭐 세상은 다시 굉장히 평온하게 잘 돌아갈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말씀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금리도 당연히 떨어졌죠. 이거 10년물 국채 선물인데 이렇게 뭐 보시다시피 30분 봉인데 어젯밤 움직임들을 보시면 지표 발표되고 나서 금리가 탁 떨어지기 시작했고 선물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어떤 조정을 잘 거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것도 약간 불안했습니다. 그죠? 여기 다중고점형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었고 중요한 지지선 부근이었는데 여기서 지지하고 지표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아직까지 일단 중요한 저항에 걸려 있긴 한데 위기를 넘긴 겁니다. 이 자리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지지력을 보였죠. 지표 등의 힘에 지표의 영향으로 이 자리 지지력을 확인했으니 일단은 뭐 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는데 물론 아직까지 근데 조금 좀 답답한 구간에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저항권이고 그래서 이쪽이 저항권이고 전고점이 있으니까 좀 무거운 자리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움직임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젯밤은 이 자리를 붕괴시키느냐 마냐가 이제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자체가 중요한 날이었는데 지지력 테스트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여버렸으니 여기서 강한 매수세를 보여버렸으니 뭐죠? 역발상의 아이디어가 힘을 많이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금리가 쫙쫙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어젯밤에 싹 거의 뭐 깔끔하게 날려버린 겁니다. 아직 완전히 날리진 않았지만 거의 날려버린 셈이 됐어요. 달러도 그래요. 달러와 금리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인데 그렇다고요. 어젯밤에 중요한 여기 저항을 테스트하는 날이었다. 근데 이 지표가 그렇게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훅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 자리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이제 혼조한 구간이 됐죠. 근데 하방이 우세한 혼조한 구간이 됐죠. 여전히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힘이 우세한 그런 혼조한 구간. 여기 직전 저점 지지력 있고 단기 바닥 지지력 있고 여기 위쪽에 저항이니까 여기 안에서 이제 어떻게 놀 텐데 근데 어젯밤이 이 자리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좀 중요한 날이었는데 이거를 못 넘어가면서 시장의 안정감이 좀 많이 들게 된 거죠. 10년 금리도 그래요. 10년 금리도 좀 전에 좀 전에 저 선물 차트로 보여드렸지만은 어젯밤에 대략적으로 이런 자리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이걸 넘어가냐 마느냐였는데 이걸 못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야 이번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어야 그래야 얘가 이제 N자로 뭐 이렇게 천천히 빠지면서 하락 목표치도 적게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곧바로 빠지게 생겼으니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하락 목표치가 많이 열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정도까지. 그래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안정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찜찜한 점은 조금 좀 있긴 있습니다. 아직 빅스 이런 거는 보시다시피 이제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거의 다 내려와가지고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가팔라가지고 한 번쯤 좀 시장이 좀 흔들할 수 있는, 조금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정도는 있는 좀 경계해야 될 자리이긴 하나, 아직까지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어떤 뭐 위기 신호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지금 좀 조심해야 될 때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긴장감을 완전히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 정도는 하고 있긴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시장 상황은 많이 안정된 것은 분명합니다. 어젯밤에 그 상승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대응을 어떻게 했냐? 몇 번 진입을 했다 놨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결론적으로 일단 하방은 뭐 청산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어젯밤에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졌기 때문에, 또 그리고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척 하길래 그런 자리에서 일단 하방은 청산을 해버렸고, 일단은 하방 청산은 했고, 또 그리고 이 자리 중요한 자리를 넘어가길래 여기 어딘가에서 일단은 상방으로 일단 단타 진입을 일단 하긴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는 나스닥인데, 이 자리는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살아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어젯밤 천천히 이 자리 저항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 자리 돌파한 장이 되면 이거 위쪽으로 이거 더 강화가 되겠다라는 그런 신호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쪽으로 일단 단타 진입을 하긴 했습니다. 단타의 목표치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일단 짧게 일단 잡을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18,350까지 일단 목표치 살짝 열린 거고요. 조금 더 잘 가면은 뭐 18,500 정도까지는 갈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목표치는 짧게 잡고 일단은 단타 진입은 했다. 그런 대응을 했고, 그 어젯밤에 원래 이제 금리도 베팅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 나스닥 열심히 지켜본다고 금리 베팅은 사실 못했습니다. 금리 베팅까지 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하나만 뚫어지게 쳐다본다고요. 그래서 일단 금리 베팅은 원래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에다 베팅을 할 만한 어젯밤이 좀 그런 날이긴 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은 제가 좀 못했습니다. 주식시장 하방 베팅 그거 쳐다본다고요. 그 여유가 없어서 일단 그거는 못 건드렸고, 이건 이제 중국 A50 지수인데, 안 그래도 중국 지수 한번 좀 역발상을 좀 해보면서 뭔가 진입을 해볼까 싶어서 어젯밤에 좀 잠깐 봤는데, 그래서 중국 지수가 이제 슬슬 중국 증시 바닥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재료가 좀 소진이 돼간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중국 증시가 이제 이쯤이면 여기서 이제 지금 A50 지수인데 여기서 한 거의 일주일가량 버텼단 말이죠. 여기쯤에서 이제 슬슬 꺾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어젯밤에 살짝 하방 진입했었다가 금방 보고 한 10분 20분 만에 일단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아니구나, 중국 증시 아직까지 엄청 강하구나 라는 걸 보고 때려쳤습니다. 나스닥이 장 초반에 좀 빠질 때, 이때 분위기 좀 안 좋아서 얘네도 살짝 좀 출렁출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중국 증시가 꺾이나라고 생각해서 살짝 베팅을 해봤는데 안 돼서 그냥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청산하고 빨리 잤습니다. 적당히 나스닥 다시 상방 단타만 일단 좀 진입을 하고 그러고 일단 잤죠. 이런 대응들을 했습니다. 뭔가 좀 포지션으로 좀 길게 뭔가 좀 끌고 가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이 있긴 있는데, 이게 뭐가 일단 시장이 잘 안 주니까 계속해서 찔끔 진입했다가 찔끔 나오고, 찔끔 진입했다 찔끔 나오고, 별로 개인적으로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일단 뭐 자꾸 뭐 그런 식으로 일단 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이에 찔끔 일단은 찔끔 그 매매를 통한 어떤 뭐 수익은 누적을 시키고 있긴 있는데, 아무튼 거의 손해만 안 보는 수준으로 일단 그렇게 일단 잘 지켜내고는 있습니다. 조금 움직이면서 일단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어요. 다 어느 정도 좀 봤고요. 그죠? 어젯밤이 좀 중요한 날이었는데 지표가 그렇게 안정되고 달러가 떨어지면서 구리 가격도 다시 올라오고 있다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 증시고 세계 증시고 다시 한번 더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보이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인데, 일단 한국 증시는 아직까지 약하다. 이런 거를 일단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이런 거,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잘 나간다라고 그러면은, 다시 잘 나간다라고 그러면은 기존에 잘 나가던 반도체나 AI 그런 게 잘 나가지 갑자기 2차 전지가 잘 나가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와 관련된 건 주로 이제 코스닥 쪽이었죠. 에코프로 이런 친구들 때문에. 코스닥은 일단은 좀 계속해서 일단 약할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되겠고, 코스닥 반등시 매도 전략, 위로 올라갈 때마다 후려치는 전략은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코스피도 일단 할 수 있어요. 그죠? 어제 장대 음봉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중요한 저항권에서
장대 음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단은 아래쪽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죠. 모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한국 증시는 일단 아직까지 약하고, 그러니까 약한 놈은 약하다고 하는 거니까 일단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어젯밤에 그런 지표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안정되긴 했으나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떤 긴장을 완전 풀 수는 없는 그런 자리라서, 말씀드렸다시피 빅스 지수 이런 거 보시면은 지금 슬슬 양봉이 튀어나오고 있는 이런 자리라서 어쨌든 좀 경계는 늦출 수 없는 자리라서, 일단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그런 하방 베팅 그런 거는 일단 조금 더 갖고 가보는 걸로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일단 눌림시 매수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어젯밤에 좀 시장이 많이 안정되긴 했으나 일단 눌림시 매수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